네, 안녕하세요. XI 어플리케이션 세미나에서 샵에 대해서 이론과 응용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송승헌 석박통합과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논문 모두 룬드버그라는 저자가 작성한 논문인데 이 논문들이 2017년에 나왔던 샵에 대해 이론과 그리고 트리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이 두 가지 논문을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rea of ubiquitous AI service라고 하죠. AI의 윤리와 신뢰성에 대해 깊은 성찰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신뢰성 요구가 전 산업에 확대되고 있죠.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AI 기술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동작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AI 모델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과 의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plainable AI라고 하는 XAI는 블랙박스 구조와 개별적인 결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활동이나 노력 또는 트렌드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사람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던 AI 기술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X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XAI에 대해서 Best Way to Use 단계는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부터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코이피션트로 개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플릿 되는 거에서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스플릿 되는지 등의 사람의 동작 원리와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다면 모델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게 어떻게 동작했고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도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지만 현재 2024년인 시점에서는 학습 가능한 데이터의 한정 및 복잡성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확도 저하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된 알고리즘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복잡한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정확도도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최근에 나오는 각광받는 AI 모델들, 트랜스포머나 비전 트랜스포머, 디퓨전 이런 AI 모델들은 대량의 데이터 혹은 복잡한 데이터로 학습이 가능하지만 동작 원리와 학습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XAI에 대해서 대부분의 논의 자체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하자라는 포스트홀이라는 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모델 어그노스틱 XAI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학습에 사용된 알고리즘에 구애받지 않고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과 로컬 익스플레네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동작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고 로컬은 개별 사건 혹은 정말 집약적으로 보는 그런 인스턴트들에 대해서 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대조되어 있는 것은 모델 스페시픽 XAI로 이는 뒤에서 소개될 예정이지만 특정 모델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XAI 기법들이 있습니다. 또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거대한 원본 모델을 해석 가능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모방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서 해석하기 쉬운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보자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게이트 모델은 전역 설명을 위해서 사용되고 국소 설명을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논문인 Unified Approach to Interpreting Model Prediction 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게임 이론, 게임 티어리와 샤플리 밸류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게임 티어리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정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논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 티어리 자체는 플레이어가 상호 우선적인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수학적인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호 의존성으로 각 플레이어가 뭐 체스를 두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뭐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다른 플레이어의 가능한 결정이나 전략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사하거나 반대되거나 혹은 혼합된 관계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의 최적 결정과 이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설명하는 데 중점이 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게 샤플리 밸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로이드 샤플리라는 경제학자가 제안한 합리적 의사결정 분배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로이드 샤플리라는 사람은 이 게임 티어리라는 것을 위해서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만큼 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각 플레이어의 기여도를 계산하는데 뭐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의 기여도 자체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AI 모델로 가져오게 되면 각 플레이어는 데이터에 있는 각 피처, 변수들로 볼 수가 있고 기여도는 그 피처들에 대한 임포턴스라는 중요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아래와 같이 파이 i는 뭐 서메이션 해가지고 앞에 가중치가 곱해지는 부분이랑 뒷부분에 이 f로 되는 함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수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 파이 i 자체는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샤플리 밸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뒤에 오는 f는 전체 집합이고요. s는 전체 집합인 f에서 i번째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와서 이 앞에 있는 이 함수 펑션 같은 경우에는 i번째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기여도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리고 뒤에 오는 f 언더바 s x 언더바 s라는 이 펑션은 i번째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집합의 기여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 샤플리 밸류가 나타내는 것 자체는 전체 집합에서 i번째 데이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뺐을 때의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i번째 데이터를 뺐을 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플리 밸류에 대해서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그젬플은 굉장히 유명한 이그젬플로 저도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참고해서 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 자체가 테라스의 여부, 집의 면적, 집의 층수, 반려동물에 대해서 가능 여부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타겟 밸류가 집의 가격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봤을 때 테라스가 있고 집의 면적이 50제곱미터 그리고 층수는 1층이고 반려동물이 불가능했을 때 31만 유로라는 가격을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똑같은 조건이지만
반려동물 가능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을 때 지배 가격이 32만 유로다 라는 것을 이런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양이, 반려동물 중 고양이의 출입을 허용하느냐, 불허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1만 유로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 케이스에서만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케이스에서도 고양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고양이 출입 허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해보고자 하는 것을 케이스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퀘션 자체는 지배 가격에 어떠한 피처가 가장 영향을 주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로 가져온 게 반려동물 가능 여부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에서 피처는 일단 4개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4개, 총 4가지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테라스 여부에 따른 지배 가격 변동 여부, 그리고 집의 면적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겠지만 일단 면적을 뭐 50제곱미터랑 100제곱미터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집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뭐 집의 층수에서도 뭐 1층이냐 아니면 고층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때의 케이스, 그리고 반려동물 가능 여부에 대한 케이스, 뭐 이렇게 계산을 전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서 솔루션을 한번 보면 결국에는 앞에서 샤플리 밸류를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해당 피처를 제외했을 때의 값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당 피처를 제외한 3개의 피처, 테라스 여부, 집의 면적, 그리고 집의 층수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의 수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 조합의 수는 각각의 2개의 경우의 수를 가졌으므로 2의 4-1 제곱을 갖게 됩니다.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고 그 각각의 8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한 펑션을 전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합에서 반려동물 가능한 것에서 반려동물 가능하지 않은 이 케이스를 먼저 뺀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조합에서 반려동물 가능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뺀 것 쭉쭉쭉 전부 계산해서 마지막 8번째 조합에서 반려동물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제거한 것을 가중 평균하여 구하면 그것이 이 반려동물 가능 여부에 대한 샤플리 밸류를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값을 가중 평균하여 구하는 이유는 각각의 연합, 각각의 조합에 포함된 특성 간의 관계가 모델 예측에 끼치는 순수한 영향력이라는 페어 앤서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Method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 룬드버그라는 저자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샤플리 밸류는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이라는 일반화된 메소드 중 하나이다 라는 것이 논문에 적혀 있어요. 그게 어떠한 말이냐 하면 단순한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적 복잡한 오리지널 모델을 해석하는 사후 검정 기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처럼 G, Z''은 파이 제로 플러스 서메이션 i는 1부터 m까지의 파이 i, zi 프라임라는 수식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수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수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살펴본 모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베타 제로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베타 1과 그리고 x1이라는 곱이 더해진 거 자체로 한 개가 되면 단순 선형 회귀가 되는 것이고 x 변수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중 선형 회귀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이 서메이션 수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뭐 선형회귀 모델 계산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G라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 X가 블랙박스인 일반적인 모델 F에 들어가서 프레딕션 되는 것과 그리고 X'이라는 값이 서로게이트 모델 G에 들어가서 explanation 되는 값이 나오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는 explanation 모델이고 서로게이트 모델이고 이 GZ'은 F에 HXZ'이 들어간 값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hx는 무엇이냐? 이는 매핑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매핑 펑션은 h'을 x'을 x로 바꿔주는 매핑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z'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fz라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fz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x 자체가 simplified input x'을 본래 x로 변환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여기 등장하는 simplified input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z' 물결 x'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x' 이게 아니라 z가 0과 1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마스킹 해줌으로써 심플리파이드 되게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 z'이라는 값에서 0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앞에 파이가 무엇이든 다 0값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1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파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0과 1이 곱해진 거에 대한 서메이션을 나타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숫자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쉬운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된 인풋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은 본래 input X가 아닌 Simplified Input Z'을 통해 G, Z' 물결은 fhx,z'을 만족하는 explanation 모델 G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 메소드의 종류로는 샤플리 밸류가 있고 또 설명 모델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임이라는 모델도 존재하고 뭐 딥 리프트라든지 레이어 와이즈 릴레번스 프로파게이션 이런 모델들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이 Additive Feature Attribution은 Local Accuracy, Missingness, Consistency라는 세 가지 특징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로컬 어큐러시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로컬 어큐러시는 인풋 X'에 대해서 오리지널 모델 F의 X를 어프로시메이트 할 때 어트리뷰션 밸류의 합은 fx와 같다 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이는 수식으로 봤을 때 이 gx'으로 정의된 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비슷한 형태의 모델이 fx와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복잡한 fx 자체는 복잡한 모델이었고 g에 들어가는 거는 심플리파이드 된 이 결국에는 복잡한 모델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큐러시가 비슷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위싱리스 부분이에요. 어트리뷰트 밸류가 0이면 어트리뷰션 밸류도 0이다 라는 것인데, 이거는 아까 이 xi 프라임이 0이게 되면 이 파이 i도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xi 프라임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화된 인풋이었어요. 0이나 1 값을 갖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이 값 자체가 0을 가지는데, 변수에 대해서 어트리뷰션 하는 기여도가 0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값이다 라면 되게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변수 값 자체가 0이면 그 변수의 기여도 자체도 0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컨시스턴시라는 부분인데, 모델이 변경되어 어떤 피처의 마지널 컨트리뷰션이 증가하거나 동일하다면 해당 특성의 어트리뷰션 밸류 역시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식을 통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블랙박스 모델 F1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블랙박스 모델 F2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때 각각의 F1이나 F2에 대해서 피처의 마지막 컨트리뷰션이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컨셉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샵은 Sharply Additive Explanation 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샵 밸류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게 되면 이 attribute importance에 대해서 통합된 측정 방식이다. 즉 제목에 있는 것처럼 unified 된 측정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원인 인자를 찾고 이게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샵 밸류에 대해서 수식을 보게 되면 얘는 이 앞서 살펴본 샤플리 밸류 자체의 조건부 평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리파이드 인풋을 정의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모델 F에 대한 조건부 평균을 계산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수식 자체가 fxz'은 fhxz'이고, 이거는 expectation of fz 바 zs라는 값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s는 set of non-zero index in z'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수식 자체는 zs라는 분포가 있을 때 그 안에서의 z를 f라는 블랙박스의 모델에 넣었을 때의 평균값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 자체는 s 집합에 없는 특성들의 결특집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특성을 제외했을 때 나타난 예측값의 차이가 아니라 알고 싶은 피처, 특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균해서 계산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이 높은 예측 결과를 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피처와 예측에 방해가 되는 피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라는 통합된 측정 방식이다 라는 장점을 가진다로 이 논문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0이라는 값에 대해서 이 파이 제로가 요 정도의 기여도를 주게 되었고, 이 파이 제로가 준 기여도 자체는 expectation of fz로 정의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 1이 추가로 영향을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 expectation of fz 바 z1이 x1일 때 값이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파이 2, 파이 3가 들어갔을 때도 각각의 기여도가 차례대로 하나, 두 개로 계산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예측에 도움을 주는
것들로 여기는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예측에 방해가 되는 피처는 이 화이포 부분이죠. 이게 들어갔을 때는 예측의 마이너스 영향도로 빨간색 부분으로 왼쪽 화살표를 가리키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fx라는 값을 띄게 됩니다. 근데 이 샤플리 밸류 파이 i라는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 피처의 순열 조합을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스트 인크리징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샵에 대해서 간단한 샵이 아니라 뭐 커널 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니어 라임에서 샤플 밸류 더한 값이라든지 아니면 트리샵 혹은 뭐 딥샵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샵에 대해서 텍스토노미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커널 샵입니다. 커널 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임이라는 모델에서 샤플리 밸류를 결합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모델 어거노스틱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뭐 특정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델을 적용하든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라임 자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라임은 관측치가 원본 데이터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가중치를 매기는 이 해석 방법이에요. 샵 자체는 샤플리 밸류 측정에서 Z''이 얻은 가중치에 따라서 샘플링된 관측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장점을 결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리니어 리그레션 부분과 웨이팅 커널 부분을 결합을 해가지고 이 라임 익스플레네이션 모델의 리그레이션 코이피션트가 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스 펑션은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과 같이 정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 이 F라는 부분과 G라는 부분의 차이의 제곱 부분이 얼마나 가중치를 주느냐를 보게 되고 이 파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파이와 동일한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제곱값을 가지는 값이 가중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는 뭐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트리샵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트리샵은 앞에 트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트리 베이스드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스페시픽 메소드입니다. 기존 뭐 트리 앙상블 모델의 피처 임포턴스는 굉장히 내가 트리 알고리즘을 무엇을 사용했느냐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트리샵 자체는 뒤에 나올 논문에서도 잠깐 다시 말하도록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 트레인 모델 A와 B에 대해서 피처는 피버와 커프로 동일하지만 이 스플릿 순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내가 뭐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한 초점에 따라서 스플릿 순서가 달라지게 되고 스플릿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것만처럼 게인이나 스플릿 카운트 등의 산출값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습된 트리 모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피처 임포턴스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트리 앙상블 모델은 inconsistent라는 특성을 띠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 뭐 트리샵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트리샵은 스플릿 순서와 무관하게 피처 임포턴스를 뭐 거의 모델에 진짜 무관하게 동일한 피처 임포턴스를 나타내게끔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이는 consistent라는 특성을 띈다 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샵 자체가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조건부 확률을 동일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XX가 속하는 리프 노드의 스코어 값,
구하게 되고, 이거를 각 트리마다 컨디션 익스펙테이션들을 다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최종값을 산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딥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딥리프트라는 모델의 셔플리 밸류를 결합한 방식으로 딥러닝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딥러닝 모델, 이 딥리프트라는 거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 스페시픽 메소드라고 하고 있고, 예시로는 이 엠리스트 숫자 손글씨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뭐 NLP 데이터도 사용한 건 또 있는데 전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에 대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분류 모델이 새의 부리를 보고 새의 종류를 예측을 했죠. 이 다이처라는 거를 새 부리에 대해서 이 빨간색 샵 밸류 기여도가 가장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어캣의 경우에는 뭐 눈 쪽을 보고 예측을 했다. 이렇게 모델 해석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인 Consist Individualized Feature Attribution for Tree Ensemb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Tree Based Feature Importance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 모델은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할 수 있기에 최근에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중에서 가장 뭐 유명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경우에는 아웃 오브 백이라는 OOB 에러를 사용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 학습 시에 부트스트랩 샘플로 트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으로 밸리데이션을 생성하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OOB 샘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OOB 샘플로 뭐 성능, 뭐 분류가 되면 어큐러시일 거고, 예측 모델에서는 R스퀘어나 MSE 등이겠죠? 등을 계산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장된 값을 우리는 레퍼런스 메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 OOB 샘플에서 제2번째 특정 변수예요. 제2번째 변수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습니다. 그리고 이 섞은 거에 대해서 다시 트리의 성능을 계산하고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는 퍼뮤테이션 메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단계에서 저장된 성능을 차이를 계산하게 돼요. 즉, 레퍼런스 메저에서 이 퍼뮤테이션 메저, 제2번째 변수에 대한 퍼뮤테이션 메저의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면 이 변수에 대해서 영향도가 높은 것이고, 아니면 뭐 영향도가 뭐 적은 것이고, 이렇게 계산되는 게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임포턴스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트리 앙상블 모델은 이 어떤 트리 모델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트리가 내가 뭐 깊이나 아니면 뭐 노드의 수를 어떻게 조정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존적이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nconsistent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로 학습되었지만 피처 임포턴스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트리샵을 제안하겠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두 번째 논문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같은 데이터에서 이렇게 스플릿 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 앙상블 자체가 아이클리어 워크샵에서 발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워크샵 이후에 뭐 저널 페이퍼는 가지 않고 딱 워크샵으로만 발표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샵 자체는 스플릿 순서가 어떻게 되든 그거와 무관하게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트리 모델에 적용하려는 이 트리샵에 대한 이 샤플리 밸류의 익스펙테이션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연산량 자체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근사화할 수 있는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expectation 부분 자체는 XX가 속하는 리프노드의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 각 트리마다의 컨디션 expectation을 구해서 합산해서 최종 값을 산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플한 컨트리뷰션을 갖고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그거 말고도 샵에 대해서 플롯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롯이냐면 이 서머리 플롯과 디펜던스 플롯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 플롯 자체는 각 피처의 영향도에 따른 샵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고, 디펜던스 플롯은 가장 단순한 글로벌 인터프리테이션을 시각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샵에 대해서 서머리 플롯인데, 이 첫 번째 글로벌 피처 임포턴스 자체는 피처가 모델의 전반적인 예측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데이터는 사망률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이가 가장 사망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로컬 익스플레네이션 서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나이에 대해서 파란 부분에 대한 나이가 젊어질수록, 즉 어려질수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에서 쭉쭉쭉 봤을 때 뭐 블러드 프로테인 뭐 이런 부분도 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샵에 대해서 디펜던스 플롯을 나타내게 되고, 이거는 이 에이지와 이 시스톨릭 BP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조합했을 때의 샵 밸류가 어떻게 나타나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게 뭐약 20세 정도이고 위에는 한 73세, 75세 정도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축기 혈압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가지 논문에 대한 것을 살펴본 것이고, 이를 이제 컨클루전, 서머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 서로게이트 모델, 그리고 샵, 그리고 라인,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접하고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게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모델의 예측을 근사한 모델의 생성을 통해 간소화한다 라고 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뭐 내가 이상 탐지나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레이어를 적은 거를 만들어서 해석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접근법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역적인 해석을 제공하지만 원본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근사한 모델 생성이 어렵다. 그리고 개별 예측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샵 같은 경우에는 개별 예측에 대해서 피처의 모델 결과 기여도를 상황 관계를 측정하여 뭐 보여준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역적인 피처의 상대적 기여도를 국소적인 기여도의 평균을 통해 계량화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내가 각각의 시점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보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존 샵이 아니라 뭐 커널 샵이나 뭐 트리 샵을 썼을 때 뭐 연산량이 그나마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굉장히 그 부분도 연산량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은 이 샵 자체가 때때로 피처 디펜던스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뭐 현업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업 엔지니어와의 좀 의논을 통해서 그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라임인데요. 라임은 뭐 개별 예측에 대해서 원본 데이터의 근사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유사 모델을 생성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임은 개별 예측에 좀 특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임 자체에 들어가는 게 로컬이 L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역적인 거는 좀 한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샘플링, 지역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샘플링으로 인해 설명의 불안정성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모델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커션으로 가져온 거는 퓨처벨 기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XAI 자체에 대해서 이 신뢰성 부분, XAI 자체도 모델을 해석하는 것이지만 그 해석에 대한 신뢰도 부분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계산 시간의 한계, 해결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먼저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계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2024년 시점에 굉장히 여러 모델에 대해서 시도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이 될 것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 샵 자체가, 샵이나 라임 같은 경우 뭐 서로게이트 모델 자체가 이 사후 분석, 포스트옥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유념하고 우리가 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계속적인 뭐 논의도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 장표는 이 Future Study for Application 이라는 것으로 좀 Outlook and Implication 부분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LLM 모델 중 뭐 챗GPT 같은 뭐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서 뭐 좀 동작을 설명해보자 이런 시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딥마인드 연구자들이 언어 모델에 질문하는 행위인 프롬프팅에 대해서 체인 오브 토트라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동작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막 시중에 막 교보문고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뭐 챗GPT로 블로그 성공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살펴보게 되면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주면서 질문을 해라, 약간 이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팅 자체에 대해서 LLM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게 만들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론 방식인 또트라는 사슬이죠. 이거를 유추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프롬프팅을 분해해서 수행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는 표준적인 프롬프팅, 그러니까 인풋 내가 줄 때 간단한 덧셈 질문과 단답형의 답 예시를 제공한 뒤에 추가적인 문제를 질문했을 때 이 단답형의 틀린 결과를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추론 과정을 함께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내가 추가 질문을 했을 때 이 답변 자체가 이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을 통해서 답변의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론도 이 모델의 아웃풋에서 스스로 설명을 함으로써 XAI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자체가 굉장히 뭐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XAI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자면 샵과 같은 방식은 AI 개발자가 추가로 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계산량을 줄이고 뭐 이런 방법이었다면, 이 체인 오브 토트 같은 방법은 이미 AI가 자체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끌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기존 방법에서 계속 추가적인 모델을 개발하자 이런 식의 접근도 좋지만 기존 가지고 있는 모델의 기능을 끌어내는 방법에 연구를 좀 수행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한 이 샵에 대해서 이론과 응용 부분에 대한 XAI 어플리케이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